안녕하세요. 리더의 매력 김병재입니다. 오늘 다룬 영화는 리더의 매력에서 다루었던 머니볼, 앞으로 다루게 될 예정인 블라인드 사이드 등의 작가로 잘 알려진 마이클 루이스의 논픽션 빅 쇼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고, 다들 알고 계실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아담 맥케이, 작년에 개봉한 돈 룩업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돈 룩업을 보신 리더님들은 느끼시겠지만 사회적 이슈를 특유의 풍자로 풀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감독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포스터에서 보여지는 4명의 주인공, 위로부터 마이클 버리, 마크 바움, 제라드 베넷, 벤 리커트, 이들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파산한다는 곳에 베팅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과정, 그 과정에서 미국 금융시장의 민낯, 사기 아닌 사기와 부조리, 그리고 그 결과로 고통을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이해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으셨던 혹은 겪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화의 배경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기본적인 금융 용어들을 친절하게 매력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 IT버블 9.11 테러 등으로 경기가 악화된 미국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사람들은 대출을 못 갚으면 주택 팔아 갚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빚을 내 주택을 사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집 시세의 거의 100% 수준의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엄청나게 팔려 나갑니다. 수요가 많으니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금융기관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버블은 꺼집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죠. 사람들은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으려 하지만 이미 집들은 넘쳐나고 수요는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버블이 빠지며 가격은 폭락하고 사람들은 줄줄이 파산하게 됩니다.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도 대출금 회수 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어서 금융용어들, 대단히 많은 금융용어들이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카메오가 나와서 친절한 설명도 해줍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숏, 떨어진다는 거죠. 롱, 올라간다는 거고, 영화 제목인 빅, 숏, 말하자면 빅, 크게, 숏, 떨어진다는 것을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주택저당증권인 MBS는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증권이고, 부채담보부 증권인 CDO는 채권 혹은 대출채권 등을 한데 묶은 이른바 신용파생상품입니다. 신용부도 스와프, CDS는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신용파생상품입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좀 아프신가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끝났다고 하고 또 아프게 해서 제가 치과를 싫어하는데 정말로 끝났습니다.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언 캐피탈을 설립한 마이클 버리는 수많은 모기지 채권을 미친 듯이 직접 분석하여 그 속의 버블이 심각함을 알게 됩니다. 모기지 채권의 하락에 베팅, 즉 공매도 하게 되고, 골드만삭스 등의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가 모기지 채권이 부도나면 돈을 버는 상품인 CDS, 신용부도 스와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등 많은 투자은행들은 버리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죠. 당시의 주택가격은 가격이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13억 달러의 공매도, 마이클 버리의 미친 짓에 관심을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은 직접 주택시장의 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사람도 아닌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받은 집, 주인은 없고 빈 집에는 연체 통지서뿐, 영화 대사처럼 집은 100채인데 사람은
4명입니다. 이들은 시장 조사를 마치고 확신에 차 벌이의 공매도에 동참하게 됩니다. 저금리 정책의 종료와 함께 2007년 초 모기지론 연체율과 채무 불이행률이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가격이 되레 오르면서 마이클 버리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은 투자은행에 큰 수수료만 지불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많은 신용평가사들은 본인들의 큰 고객인 투자은행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그들이 만든 모기지 채권과 모기지 채권 등을 묶어 만든 파생상품인 영화에서 똥으로 표현된 CDO, 부채담보부증권의 등급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버블은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입니다. 소규모 캐피탈사에 연이은 파산, 그리고 2008년 다들 아시는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경제의 몰락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극히 소수만은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참고로 포스터의 4명은 모두 실존 인물을 바탕에 두고 있으며 마이클 버리는 본인이 세운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를 통해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줍줍 해서 큰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리더님들, 매력자산을 다루고 있는 리더의 매력에서 경제, 그 중에서도 금융시장을 다루는 영화를 선택한 이유. 영화에서 4인 중 1명인 벤과 함께 공매도에 동참하여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 두 젊은 친구들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할 때 벤이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잃고 퇴직금도 잃어. 춤추지 마. 네, 우리가 내적 매력의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경제를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2008년과 지금 2020년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금융 시스템도 많이 보완되어졌고 금융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제도도 만들어졌으며 일반 국민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경제는 우리 모두의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도, 노후의 여유로움도, 어떤 경우에는 삶 그 자체까지도요. 다양한 내적 매력과 외적 매력, 매력 자산이 없는 경제적 여유로움은 허무하지만 경제적 여유로움이 없는 매력 자산 또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금융 및 자본시장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발달한다는 것은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서 상품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진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급 또한 다양화지고 참여 주체도 다변화됩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기회와 위기 요인이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를 경제물로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호러물이기도 합니다. 경제와 금융 및 자본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산 축적의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호러,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빅쇼트를 통해 리더님들께서 매력 자산의 개발을 통한 높은 자존감과 더불어 경제자산 축적을 위한 경제 시스템, 그 중에서도 금융 및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의 노력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경제자산 축적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시면 경제에 대한 높은 자존감도 생기시게 됩니다. 그럴수록 명심하셔야 할 사항은 영화에 나오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라는 착각 때문이다. 입니다. 겸손은 사람을 대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대할 때는 더욱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네마를 통한 공감 마감입니다. 하루하루 도전하고 공감 및 소통하시면서 쌓아나가시는 내적 매력,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시고 자신감 있는 태도와 자세로 늘어나는 외적 매력과 함께 경제자산의 축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리더님의 경제에 대한 이해의 노력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겸손함을 갖추고 계신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Next.